제2장 나는 누구인가? 성파스님은 남이 붙인 이름표를 떼고 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붙인 이름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듯 당신은 누구다,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식의 평가가 당신이란 존재를 전부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을 라벨링이라고 하죠. 우리가 병에다가 라벨링을 하듯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라벨링을 하듯이 바라보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남을 보고 생각하는 라벨링도 망상이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라벨링을 한 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일 거야 하는 나의 생각 또는 다른 사람의 생각, 그냥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일 뿐이지 실제 나의 존재는 아닌 것이죠. 도법스님은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손에서 손등과 손바닥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개념적으로 나누어 놓았을 뿐이지 손바닥과 손등이 둘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분석적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몸이고 이것은 유전자이고 이것은 혈관이고 이것은 뇌이고 이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생각하는데 현대적인 학문이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탐구하고 있는데요. 언어의 방식, 분석적인 탐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떠나서 바라본다면 세상에는 그런 개념적인 분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전자, 세포, 나라는 존재가 어디선가 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분별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모습과 세상의 참모습에 대해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의 한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개념을 규정하고 나누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통찰하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손바닥과 손등은 하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둘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너와 나도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나라들이 있는데 두 나라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민족이나 국가 같은 언어로 규정된 관념에 사로잡혀서 전혀 별개의 존재처럼 구분짓고 있지만 사실 둘 다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개념적으로, 언어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너와 나를 나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게 나눌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하나이고 연결된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절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불교의 연기론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너와 내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연민심을 가지고 협동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온전히 분리된 것이 없고 모두가 이어져 있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인간은 인간이고 자연은 자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남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 경쟁자, 적대자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사고로는 이 세상 대부분의 관계를 싸움의 원리로 이해하게 됩니다. 너와 나, 이쪽과 저쪽, 편을 가르는 사고방식을 삶의 모든 문제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자연을 대할 때에도 자연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을 정복이나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누구인가요? 우리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겨서 이용을 했을 때 결국에 그것은 나에게, 인간들에게 피해로 돌아오죠. 우리는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스님들이 설명하신 내용인데 드디어 데니스 노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완벽한 답을 찾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점은 그것이 단순히 분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구성 요소보다는 그것들의 상호작용 과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생명을 선천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상호 우호적이며 협동적이라고 해석합니다. 기존의 생물학자들은 대부분 제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현대의 분자 생물학은 DNA와 유전자가 생명의 핵심이며 유전자를 파헤치면 모든 생명 활동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근사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DNA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육세포, 간세포, 뼈세포 등 200에서 300가지 유형의 세포들이 전부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동일한 유전자가 전혀 다른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세포가 만들어질 때 유전자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얼마나 많이 활동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간세포는 유전자에게 나는 간세포 단백질을 원해 라고 하고 뼈세포는 나는 뼈세포 단백질을 원해 라고 하는 식이지요. 정자와 난자는 둘 다 세포입니다. 세포는 여러 형태로 무수히 많은 복제를 하지 똑같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물려받은 DNA 안에는 부모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성장하여 한 명은 운동선수가 되고 한 명은 사무직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을 실험한 결과 운동선수와 사무직 근로자의 체내 모든 세포의 유전자 표현 유형, 익스프레션 패턴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회적으로 학습된 경험, 생활 양식이 유전자에 영향을 주고 그 유전자가 어떻게 표현될지를 결정한다는 증거죠. 내가 무엇이 될지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 스스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결정하는 걸까요? 분자 생물학은 분자 수준에서 생명활동을 해석하지만 시스템 생물학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원자에서 시작해서 세포, 장기, 조직, 개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 상호작용이 바로 생명활동의 핵심이죠. 즉 생물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것입니다. 데니스 노블의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유전자가 뭔가를 조종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유전자에서 간세포, 뼈세포, 뇌세포 이렇게 다 달라지듯이 우리의 삶의 경험과 생활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가 표현되는 양상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열등해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거에 그런 유전자에 고정된 생각 때문에 우생학이라는 것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이 홀로코스트로 죽어가야 했습니다. 우생학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강제 불임 수술을 한다든지 여러 인권적인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닌 것이고요. 우리 조상과 부모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의식적인 존재이고 의식을 가진 존재는 이 의식 자체만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함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데니스 노블은 나라는 존재는 내 안에 없다. 무아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체내의 시스템에는 절대적인 통제자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에게 지시를 내리는 단일한 분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생명이라는 시스템 전체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의식이 뇌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뇌 스캐닝 기술로 인간의 뇌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활동을 할 때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뇌 속의 혈류를 보여줄 뿐입니다. 의식의 실체라기보다 뇌가 기능하는 현상을 보여줄 뿐이죠. 수정된 난세포로부터 내 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발전 과정 중에 어느 단계쯤에서 나라는 의식이 생기는가에 대해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나의 몸 안에서 진정한 나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니스 노블이라는 분의 결론은 이런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몸의 여기저기를 아무리 관찰해봤자 거기에 나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나라는 것은 뇌에도 없고 세포 유전자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이라는 것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책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말한 시스템,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이고 시스템이다 라는 주장,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라는 이 전체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이고 이 전체의 의식, 그것이 바로 나의 의식과 동일하다는 결론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 채널이 영성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영성, 신성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속성, 그것은 식물, 동물, 모든 자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 시스템이 서로 협동해서 돌아가고 있는 생명력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의 한 조각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를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느냐고 묻는다면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이러한 시각은 무아라는 불교의 개념과 닮아 있습니다. 고정된 실제로서의 나는 없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과정에 있다는 불교의 개념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시스템 생물학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데니스 노블이 우리의 유전자는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 초 유전학자들은 진화론 연구의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면서 굉장히 커다란 오류를 범했습니다. 푸른 눈동자나 검은 피부와 같은 인간의 개별적 특징들이 어떤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생산된다는 이론입니다. 지금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죠. 현대의 유전 연구는 단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특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좋은 유전자 혹은 나쁜 유전자라는 구별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유전자는 우리 몸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우리 사회 전역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의 본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깊어지고 이기주의적인 태도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기주의적인 사회구조, 경제구조들이 복합적으로 형성됩니다. 유전자라는 건 좋고 나쁜 어떤 이분법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기적인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역시 그렇습니다. 시스템 생물학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런 사실들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연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학에서 철학이 나오고 철학에서 사회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론을 믿으면 사람들이 사회를 경쟁적인 방식으로 파악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런 이기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세상은 하나이고 너와 나는 나누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다 같이 협력하고 살아가야 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것이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의식은 사실 이 우주 전체의 의식의 일부분이다 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이 책의 일부분만 읽어드렸고요. 데니스 노블의 생물학에 대한 설명 위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실제적인 내용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식사법이나 호흡법 등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오래된 질문이라는 책인데요. 현대 과학과 영성,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하고 있는 상당히 특이하고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